369MC 비만 클리닉 신촌점 원장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365MC 비만 클리닉 노원정 최규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병원에 환자분들 많이 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집콕하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부쩍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옷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최근에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스는 체중을 빼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 그 체중을 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앨런 알리아 크럼 교수님이 그 호텔 메이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그룹에는 청소는 살이 빠지는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한 그룹에는 그런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청소가 이제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한 그룹은 체중 그리고 체지방, 허리둘레가 모두 줄었고 심지어 이제 혈압도 개선된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 그 설명을 생략한 그룹은 이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체중에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진짜 긍정적인 생각, 진짜 다이어트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데 절대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트 포인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트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체중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나 혈압, 체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갑자기 내일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오늘 내일 열심히 다이어트 했다고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 거죠. 그 항상성 때문에 결국은 세트 포인트를 완전히 바꿔야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세트 포인트를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트 포인트를 바꾸는 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세트 포인트를 굳이 바꾸지 않고도 왜 허벅지살, 뱃살, 팔뚝살 이런 건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중의 개념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체형의 개념이 좀 다른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이제 우리가 체중, 이렇게 몸무게를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재는 거랑 또 좀 다른 거니까. 몸무게는 같은데 더 날씬해 보인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중은 평균 이하인데 허벅지나 종아리는 굵어서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 병원에서 원장님도 좀 많이 만나시죠? 그럼요. 그럼 근데 또 반대이신 분들도 있죠. 하체는 날씬한데 뭐 어깨나 팔뚝살이 두꺼워서 옷 입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체중이 아니라 사이즈.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 전문가 의사가 알려주는 다이어트 여름 준비 작전 30일 동안 꼭 해야 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걸로. 지금부터 매일 운동해서 다음 달에 비키니를 입을 확률은 0%죠. 네. 그렇죠. 다이어트가 이제 그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하고 저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될 식이요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마시기. 체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1.5에서 한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고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식사량을 줄여보는 거. 결국 다이어트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식사량을 갑자기 많이 줄이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줄여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먹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가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인데요. 굶기보다는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배고플 때는 잠을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픔을 이기는 것 중에 잠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헐적 다이어트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 이제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16시간 동안 뭔가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 16시간 동안 뭔가를 안 먹으려면 잠을 푹 자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또 그 운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운동을 했다는 생각에 사실 잘 먹으면 살을 절대로 뺄 수가 없지 않나요, 원장님?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식이요법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라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면 좋지만 둘 다 열심히 할 수 없어서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식이요법이죠. 네, 그래서 운동은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체중을 유지할 때는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이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도 뭐 원칙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의 운동의 비율을 뭐 50대 50 뭐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몸에 갖고 있는 이제 근력 양이라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또 권해줄 수 있는 운동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식이요법과 운동이 체중 감량이 이제 필수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체중이 빠지는 거는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지방 세포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다이어트 방법이 지방 세포의 수를 줄이는 거냐 크기를 줄이는 거냐 굉장히 관심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 수를 줄이면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크기를 줄이는 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차이죠. 그래서 지방 세포의 수 자체를 줄이려면은 이제 지방 흡입 수술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한 달 30일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는 이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지방 흡입 수술 받아도 올 여름에는 비키니 입기는 어렵고 내년 정도에나 내년 여름에나 비키니를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한 달 후에 비키니를 입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름 앞두고 이제 관심들을 가지시는 게 그런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필요한 수술보다는 좀 회복 기간이 짧은 시술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특히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세포의 수를 줄여줄 수 있는 람스 시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한 1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비만 시술을 다 해봤는데 제일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술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람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람스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이제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해요. 우선 지방을 분해하는 특수 약물을 먼저 주입하고 그리고 람스 시술용 특수 관으로 지방을 추출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제 지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나 허벅지, 팔뚝처럼 그런 부분 비만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스는 아무래도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도도 낮고요. 시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회복 기간이 짧아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체형의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나 팔이 여기만 볼록해 아니면 허벅지 바깥쪽 여기만 볼록해 이렇게 문제가 좀 국소화된 분들일수록 더 결과가 좋게 나타나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람스는 국내 학회에서도 사실 많이 강의를 했어요. 미국 미용의학회에서 이 람스라는 시술에 관심을 가지고 워크숍을 요청을 해와서 외국 의사를 대상으로 저희 병원에서 람스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아니면은 결혼식 앞두고 이렇게 이제 팔뚝살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나 또 절개 압박복 이제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제 람스를 진행했던 분이 있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게 결혼식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허벅지는 람스를 받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제가 직접 시술한 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앞에서 봐도 허벅지 바깥 라인이 불룩하게 항아리 모양처럼 보일 정도로 승마살도 굉장히 심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섰는데도 완전히 붙어 있으시죠.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고민이신 분이셨는데요. 람스 시술 후에 시술을 사진 보시면 허벅지 바깥쪽은 완전히 일자가 되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안쪽도
모든 분들이 소원이라는 안쪽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를 실현을 하신 거죠. 땀내면서 운동을 같이 한다. 이열치열. 제가 아까 이제 뭐 두 가지 시기와 운동 중에 이제 시기가 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맛은 여름에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실제로 더운 온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더워도 땀날 정도로 운동하는 거. 평양냉면. 이왕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칼로리가 낮고 그다음에 염분이 낮은 평양냉면을 선택하는 거죠. 또 여름에 맛있잖아요. 저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빙수 정말 칼로리 높거든요. 완전 거의 폭탄 수준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름에 절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이즈를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람스는 이제 지방만 추출하는 그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을 추출하고 나서 또 그 후에 이제 남은 지방의 배출이 또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추출하면서 또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람스 시술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단답형으로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네. 어렵고요. 네. 대신 이제 람스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라인의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벅지 바깥쪽이 불룩하신 분은 뭐 스키니진을 입기 어렵지만 똑같은 사이즈라도 허벅지 바깥쪽에 람스를 해서 일자가 되신 분은 스키니진을 입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일단 결과가 드라마틱한 라인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이즈 변화에 대해서는 뭐 조금 차후로 설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니까요.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네,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달기 당신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